변화와 혁신 두 번째 비디오입니다. 제6주차 두 번째 비디오 강의입니다. 본 강의는 제1부 강의 요약, 제1부 강의 관련 퀴즈 두 문제 제출, 출제, 세 번째로 브레인맵 둘러보기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제1부 강의를 요약하면 다음의 세 가지입니다. 변화와 혁신의 의미, 행동변화 모델, 두 개의 에피소드. 변화 혁신의 의미에서 혁신은 가로 열고 변화 플러스 가치, 가로 닫고 마이너스 저항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행동변화 모델에서 아젠과 PC반의 이유 있는 행동 모델을 살펴보고 두 개의 에피소드에서는 변화에 민감하여 생겨날 수 있다는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일부 강의 관련 퀴즈 두 문제를 출제하였습니다. 두 문제를 다 맞추는 3명은 성적 총점에서 가산점 2점을 부여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변화와 혁신의 상호 삼수관계를 잘 나타낸 것은 무엇입니까? 1. 변화는 가로 열고 혁신 플러스 가치, 가로 닫고 마이너스 저항. 2번 혁신은 변화 플러스 가치, 가로 닫고 마이너스 저항. 3번 변화는 가로 열고 혁신 플러스 저항, 가로 닫고 마이너스 가치. 4번 혁신은 가로 열고 변화 플러스 저항, 가로 닫고 마이너스 가치. 2번 문제입니다. 인간의 행동 변화는 규범, 태도, 의향 등의 변수와 관계가 깊은 것으로 본 사람은 1. 로저스, 2. 홀과 록스, 3. 아젠과 피시파인, 4번 세실. 정답 제출을 위한 이메일 주소는 화면의 위쪽에 나타나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3명만 선정하겠습니다. 퀴즈 당첨이 마감되면 카톡으로 공지하겠습니다. 다음은 브레인맵 둘러보기입니다. 제3주차 강의에서 알려드렸지만 리마인드하는 차원에서 반복해드립니다. 첫째, 먼저 삶의 목표와 브레인맵 작성 룰 참고 3주차 강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런 과제물 채점 기준을 보시면 됩니다. 과제물 평가 기준은 총 40점 만점에 첫째, 지시된 형식을 준수하였나, 제목, 성명, 학번 한 장으로 되고 파일로 구성해야 됩니다. 두 번째, 편집의 우수성, 브레인맵 3개 이상을 작성했느냐, 칼라를 사용했느냐, 그림을 그렸느냐. 여기서 만점이 10점이 주어지겠습니다. 세 번째, 내용의 깊이와 폭, 현실성. 이거는 내용을 보고 깊이와 폭을 살펴보고 현실성이 있는지를 판단해서 10점을 부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삶의 목표와 브레인맵의 연계성. 삶의 목표로 진술한 내용이 브레인맵과 연계가 되느냐, 전적 관련이 없느냐, 이런 점을 판단해서 총 10점을 부여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합쳐가지고 총 40점 만점을 부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성된 모습의 사례입니다. 반복되는 얘기지만 제출 일자는 2주차부터 제13주차 사이에 제출을 받겠습니다. 제출 방법은 구글 클래스룸 탑재하거나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메일은 jkleh@sau.ac.kr입니다. 완성된 대략적인 모습은 오른쪽 화면과 같습니다. 오른쪽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학기 선배들이 작성한 몇 개를 둘러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사례 1, 2, 3를 통해서 대체로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 그 제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브레인맵입니다. 우선 형식을 보면 제목, 학번, 성명, 삶의 목표, 브레인맵 등의 순서대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목표 진술이 너무 깁니다. 거의 한 페이지를 차지하죠. 서너 줄 정도로 작성하라고 했는데 말이죠. 그림까지 포함해서 이쪽으로 분량이 과다하게 유발되어 있습니다. 오른편 그림의 브레인맵을 보면
산뜻하고 컬러풀한데 언뜻 보아서 복잡해서 알아보기가 수월하지가 않죠. 그래서 정성은 다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쪽에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삶의 목표와 브레인맵. 학번 042 성명 김영영영. 삶의 목표. 누구나 모든 사람은 자신의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목표를 세우고 자신이 원하는 길로 미래를 향해 나갑니다. 저는 이번 강의를 들으면서 남들을 이끌어주고 리더십을 배우기 전 나부터 알고 나를 이끌어가야 남들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저희 삶의 목표 브레인맵을 정리하면서 너무 먼 미래가 아닌 저희 20대의 삶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20대를 잘 살아야 30대, 40대 그 이후에도 목표를 잘 정하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20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봤습니다. 저희 꿈을 향한 세부적인 목표와 여행을 가는 것입니다. 저희 꿈은 환경직 공무원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아름다운 천지 만물을 너무 좋아했고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존시키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 공무원이 되어 국가와 함께 환경을 지켜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신한산대를 재학하며 높은 학점을 유지하고 졸업 후에는 환경에 대해 더 공부하기 위해 학점을 연결을 듣고 4년제 학위를 딴 다음에 학사 편입을 준비하고 자격증, 기사, 산업기사, 사사 등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공무원 시험은 학력이 상관없는데 왜 학점을 듣고 편입을 준비하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학력이 중요하다기보다는 더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컸기 때문에 이렇게 목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환경직 공무원 공개 채용 또는 경력, 경쟁 채용 등을 준비해 환경직 공무원이 되어서 우리나라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를 배우며 자기 개발을 하고 싶습니다. 제2외국어 공부, 독서 다이어트, 봉사 악기 연습 등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행도 많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여행은 세계 곳곳을 다니고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는 것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늙어서 여행을 가는 것보다 젊었을 때 더 많은 것을 보고 느끼며 경험하고 배우고 싶습니다. 친구들과 가족들과 가는 것으로 나누어서 적어보았습니다. 크게 유럽, 동남아, 북미에 가고 싶습니다. 또 이 모든 것에 들어가는 비용은 부모님께 손을 벌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부족해도 꾸준히 아르바이트를 하며 한 달에 20만 원씩은 꼭 저축하며 모아야겠다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사례 1에 대한 코멘트입니다. 삶의 목표를 정하는 데 있어서 공무원이 된다는 것은 서번트로서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삶을 지향하는 아주 표준적인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은 경쟁률이 높고 어렵더라도 목표를 잘 세워 오답노트 등을 철저히 준비하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환경오염과 과밀한 인구를 가진 지구는 자체 정화기에 한계에 다다랐고 인류가 속히 손을 쓰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입니다. 수많은 환경보호 과제가 앞에 있고 할 일이 많을 것입니다. 학사학위를 빨리 해서 공무원이 되는 아이디어는 매우 좋습니다. 환경직은 전문 분야이므로 학사학위를 가지고 공직에 들어가서 근무하다 보면 유학 선발 시험도 있고 선발이 되면 장학금을 받고 석박사 학위 과정이나 해외 연구소나 정부기관 근무 기회도 주어집니다. 해외여행을 좋아하니 어학을 잘 준비하면 유학 선발 시험 준비도 되니 일가양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대 목표는 우선 신한산대 졸업 후 학위 과정을 바로 연결하되 공무원 시험을 동시에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 시험도 조기에 합격해야 나중에 정년이 될 때 연금 혜택도 충분히 누릴 수 있으니까 20대 반드시 합격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죠. 학점은행제와 더불어 사이버 대학을 고려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학점은행제는 스스로 찾아서 해야 하니 조금 힘들겠지요. 그러므로 우선순위를 만들면 공무원 시험 합격, 환경 분야 학사학위를 제일 우선순위에 두고 여행은 좀 뒤로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무원이 되면 장기 휴가 쓰기가 어렵지만 공무원이 된 후에 근무 부서로 국제협력 분야를 택하면 해외 출장 여행 기회가 많고 유학생 선발 시험을 통과해서 유학을 가면 방학 때 여행을 실컷 할 수 있으니 그것도 고려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대륙별로 예를 들면 유럽은 차를 렌트해서 텐트를 싣고 여행하면 20개 국가 정도는 한 달 정도의 시골 구석구석까지 훑어볼 수 있으니 매우 비용 전략적이고 효과적이죠. 여행을 하더라도 테마를 잡아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각 국가의 환경관리를 주제로 삼아서 전 세계의 환경 자료나 사진을 정리하고 책을 내거나 아니면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로 탑재해도 좋은 실적이 될 수 있지요. 무엇을 하든지 마냥 즐기거나 소비하는 것보다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테마를 잡아 집중하면 전문 영역의 능력과 지식을 배가시키고 훨씬 전문적인 실력가로 재탄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죠. 무슨 분야이든지 10년 이상을 하면 전문가가 됩니다. 목표를 잡을 때 공무원이 되어서 무엇을 기하고 싶다라는 식의 형식의 진술이 중요합니다. 공무원이 되어서 주기적으로 주는 봉급받아서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여생을 편히 살겠다는 생각은 물론 하지 않겠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 수 있다면 내가 가서 살겠다고 하고 싶죠. 공직에 들어가면 적응하기가 처음에 쉽지 않죠. 예를 들면 나는 미세먼지 잡는 환경 분야 최고 공무원이 되겠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인공위성을 올려서 미세먼지 동향을 파악하고 분석해서 공해 유발 극에 대해서 과학적인 데이터를 제시해서 환경보호 문제를 이슈화해서 해결한다든지, 이 같은 전문가가 되려면 지구 대기와 환경, 과학위성 빅데이터 관리와 AI 개발 등 보다 고차원적인 문제로 접근을 해야겠죠. 좀 더 혁신적이고 세계적으로 큰 변화를 주는 목표의 개발과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목표를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해당 분야 공무원이 되려면 가장 밑바닥의 행정부터 최고도의 혁신에 이르기까지 섭렵해야 합니다. 당장은 필요가 없지만 항상 준비된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하므로 그의 공통되는 브레인맵 전략은 어느 실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행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항상 기회가 되면 여행을 하되 보다 근본적인 여행의 견문을 넓히는 목표의식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동남아 여행은 주말을 이용해서 무박 3일도 가능하죠. 홍콩,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등등이 그런 나라들입니다. 반대로 봐서 요즘은 후진국 개발에 대한 견문과 지식 개발도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예를 들어 미얀마 양곤 근처 시골을 지나다 보면 이 나라는 속히 농지 정리를 하고 식수원 개발, 도로 정비, 하우징 인프라 스트럭처 개발이 필요하구나 라고 바로 평가를 해보고 한국 정부 차원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마음에 담아두는 버릇 같은 직업 본능을 가지고 여행을 즐기는 것도 훨씬 생산적이죠. 브레이브에서는 여행을 어디로 하겠다는 것보다는 내 삶의 목표와 관련해서 연계해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여행을 하며 여행의 결과와 성과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와 같은 아이디어로 정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안산 대학의 해외 봉사단 팀에 합류해서 방학 때 가까운 동남아 여행을 해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요약하면 삶의 목표는 한 가지로 하되 브레인을 가지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정도로 잡아서 끊임없이 실천하고 그것을 자가 체크해서 달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죠. 과제물을 A4용지 한 장으로 잘 정리해서 사본은 늘 백팩에 넣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읽어보면서 이 목표를 위해서 오늘 무엇을 했는지 자신을 살펴보세요. 메타인지적으로 자신을 감독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 달성되면 그때 더 높은 목표를 세우기 바랍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과정을 제출은 급하고 장비는 없고 해서 노트 작성해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제출한 내용입니다. 어쨌든 상황이다 보니 구색은 갖추었으니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높은 점수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코멘트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학생의 목표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행복한 가정 꾸리기에 관련된 브레인맵을 여러 가지 많이 작성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10개의 그 가지를 찾죠. 사람의 죽음은 저승으로 가서 염라대왕 앞에서 삶의 결산과 평가를 받는다고 구전에 전해왔죠. 어느 착한 사람이 죽어서 하늘에 불러 올라가서 염라대왕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너의 희망사항이 무엇이냐? 예, 저는 제가 사랑하는 부인과 산 좋고 물 좋은 조용한 외딴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남의 간섭받지 않고 조용히 알콩달콩 아들딸 낳고 오순도순 한평생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 말을 듣고 염라대왕이 하는 말이 거기가 어디냐? 그런 데가 있으면 내가 가야겠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의무와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나이가 차면 군대 가라고 하고 직업을 가져야 부모로부터 독립적인 생활과 아울러 부모의 근심을 해결하고 거기서 나이가 차면 부모님은 내가 결혼하기를 바라고 그러자면 직장을 가져야 되고 결혼을 해야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것 같고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 칭찬을 받아야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부패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우리가 삶의 목표와 브레인맵을 만드는 것은
100%의 성과 중 80 내지 90%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100% 이룰 수는 없죠. 한국은 이제 선진국이고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군사 강대국이자 경제대국입니다. 세계에서 혁신 지수는 블룸버그 연구소의 경우 1위입니다. 수백 개의 국가 중 10위 이내라는 것은 대단한 위치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한국은 세계의 리더로서 우뚝 서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겠다는 생각은 반드시 나쁜 건 아니지만 너무 이기적이지 않을까요? 행복은 나만 누리거나 나만 가진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주는 데서 나누는 데서 더 큰 행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 나쁜 게 아니라 정말로 행복한 가정이란 무엇일까를 생각해보고 행복한 가정의 모델을 만들어서 보급하거나 확산하는 것도 행복 나눔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죠. 전 세계 행복 지수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은 2019년 58위이죠. 그럼 왜 이렇게도 한국은 행복 지수가 낮은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행복한 가정, 남이 보는 행복한 가정, 부모가 보는 행복한 가정, 하나님이 보는 행복한 가정, 그리고 객관적으로 측정된 행복지수의 저조한 이유를 한번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행복 전도사로서 삶을 추구하는 것도 추구하는 목표를 가지는 것도 나쁘지 않죠. 행복이라는 개념에는 인내, 사랑, 성취, 자아실현, 인간의 욕구 단계 충족, 동기부여 등 많은 심리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심리학에 관심을 두고 책을 읽어보고 행복을 가져오는 근본적인 요소인 인성개발, 경제적 기반, 갖추기, 남 도와주기 또는 복지 분야 직업 찾기 등도 유익할 수 있죠. 사실 불행은 너무 높은 목표를 세워서 도달하지 못하고 좌절하거나 과욕을 부려서 제 꾀에 제가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느긋하게 목표 없이 사는 것도 행복일 수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렇게 사는 것은 낭비가 아닐까요? 맨 처음에 말한 염라대왕의 말은 내가 속한 세계와 국가 사회 속에서 해결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그것을 찾아보고 다양한 나를 둘러싼 주체가 원하는 행복과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 서로 매칭이 되는지 살펴보면서 목표를 세우고 그에 맞는 브레인맵을 설정할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사례에 대한 코멘트를 마치고요. 세 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 보고서는 가장 표준적인 형식의 근접한 보고서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본 삶의 목표가 너무 길어요. 절반은 줄여도 됩니다. 아니 고독점을 하려면 줄여야 됩니다. 3줄 내지 4줄로 작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 브레인맵은 아주 매끄럽게 잘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큰 가지를 4개 세우고 거기서 다시 세분화된 가지가 자라고 작은 전략과 목표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학생의 경우는 세부 코멘트를 생략하겠습니다. 제출된 보고서 모양만 봐도 정말 인생이 멋있고 술술 잘 풀릴 것만 같아요. 그래서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 다음 시간에 또 들러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추석 연휴 가족과 함께 다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